네, 오늘 참 힘들었던 장, 변동성이 극심했던 장,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전략 문호준 디스트릭 팀장, 그리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시장이 또 급하게 낙폭을 줄이나 싶더니 현재는 또 그 반등의 탄력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3%, 5.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자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많이 어지럽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네, 멀미가 나죠. 뭐 증시가 아예 새파랗게 질렸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뭐 2달 동안에 어떤 이제 뭐 2달 동안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정치에 대한 기대감, 또 ECB에 대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투매가 많이 나와주는 상태인데 뭐 오늘 그 부분을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 변동성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연기금이나 또 뭐 캐나다에서 얘기 또 나왔지만은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낙폭은 축소는 했지만 제가 보더라도 다음 주까지도 이런 좀 신경질적인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확률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깨지면서 2008년에 리먼 때까지도 많이 비교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하지만 그때랑은 좀 틀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뭐 대형 은행들이 뭐 줄도산하거나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허브에 있는 부분이 닫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낙폭은 좀 바닥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라는 이 항목 자체가 전 세계가 어떤 공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부분은 뭐 각국의 어떤 정책과 함께 좀 안정될 가능성도 그때보다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시장이 공포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좀 연기금이 5천억 원까지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캐나다에서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치가 의회와의 좀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더해지고 있는데요. 또 문호준 팀장께서는 오늘 장 한마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168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피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최근 한 달 고점 대비해서는 25%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가 57% 하락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만큼은 아직은 하락하지 않았다. 물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백악관과 의회가 코로나 대응 방안에 있어서 합의점이 어느 정도 근접을 했다라는 발표라든지 또 연기금의 대량 매수라든지 또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이런 호재거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yes or no를 답을 못할 겁니다. 즉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은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전량을 매수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소나기는 일단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주셨는데 4주 내내 소나기를 피해야 되고 뭐 태풍 피해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이 사실 아직도 소나기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4주 전부터 그때만 해도 시장이 아직은 상승장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는 이제 뭐 리턴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한 다음에 기회 손실을 보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라는 부분 봤을 때 정말 시장이 그만큼 과하게 4주 전 떨어졌다. 대비해서는 그렇죠. 리스크는 낮아졌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뷰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저점보다는 낙폭을 줄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17,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6%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2%까지 하락폭을 줄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마감이 된 아시아 증시 안에서 우리 시장도 종목들 안에서 상승 전환을 또 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마감 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당장 발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낙폭 많이 만회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 의회가 코로나 대응 방안에 있어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국 선물 주가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선물 주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S&P 선물 주가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선물 주가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여기에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강화에 이어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연기금의 공적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국 선물 지수도 가파르게 낙폭 만회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1,809포인트까지 들어 올립니다. 현재는 3.6%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자, 거래소 기관 매매 동향만 확인해 보시죠. 이 국민연금 매수에 힘입어 낙폭 만회하고 있는 우리 시장 거래소에서만 연기금 쪽에서 현재 5,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투신 쪽에서도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연기금이 공적 자금 성격으로 시장가를 매수해버리니까 단기적인 종목들이 올라가고 선물 지수도 따라 올라갑니다. 외국인은 매도량 확대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네요. 오늘도 1조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개인은 4,6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양매수 시세 유지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지수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락폭 만회했지만 코스피보다는 낙폭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현재 6.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모니신 재무장관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6.2% 하락으로 장 마감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낙폭 일부는 좀 만회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3.3%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지수 낙폭 만회를 말해주는 좀 방향 키가 되는 모습입니다. IT 투톱 그리고 NC소프트가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주는데요. 삼성전자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합니다. 1.9%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6%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고 삼바는 5.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낙폭 오늘 좀 두드러지죠. 8.5%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금 하락 반전을 하면서 2.2%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펄어비스 여전히 상승세 주고 있습니다. 2%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입니다. 자, 5G 관련주도 지수 안정의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들면서 5G 관련 투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많이 둔화된 모습이네요. 9.8% 급등 주고 있고 또 관련해서는 RFHRC도 2.7%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엔터 3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좀 급락세를 보였던 엔터 3사 어제 일제히 좀 신저가를 다시 썼는데요. JYP 엔터 장중 6%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56%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너무나 컸던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장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일시가 미선물 시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2% 넘는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좀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반등을 이끌어줬던 요인이 바로 연기금의 매수였는데 연기금이 지금 5,6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이 그래서 지금 5,600억 원의 딱 연기금의 매수와 더불어진 좀 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과 미선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 1조 1천억 원 넘는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는데 어느 정도 방어에 나서는 연기금의 실탄이 계속 막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르다가 지금 상승폭이 축소된 미선물 시장을 봤을 때 반등을 해도 또 힘이 빠지는 흐름을 보면 오늘의 이런 낙폭 축소의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수급과 미선물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뭐 정부, 미국과 어떤 정부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뭐 그걸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이길 만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미 어떤 시장 이미 나왔다고 한다면 진작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있을 어떤 FOMC 회의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전후로 하면서 이 전까지는 어떤 시장에서의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쉽게 예측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연기금에 대한 어떤 뭐 구원투수라는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연기금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늘
지금 현재 뭐 낮은 선물이나 그런 연계금의 어떤 기관 쪽의 수급으로 갖고 뭐 저가 매수로 뭐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 반등의 힘조차 강하게 가져가기에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뭐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개인의 물량을 봤을 때는 반대 매매에 대한 영향까지는 네. 다음 주에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시장을 조금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오늘도 삼성전자가 7%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뭐 장중에 1% 넘게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다시금 좀 5만 원 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가는 개인의 수급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시장의 반등의 키를 좀 쥐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개인들 그 수급 주체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매수를 뭐 크게 뭐 10조 가까이 지난달 초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 거의 뭐 40%가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시장도 그렇지만은 어떤 개인분들의 어떤 손실 부분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뭐 다른 여러 종목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삼성전자를 순 매수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주가도 어떤 시장 상황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떨어질수록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그 전에 그 코로나 사태가 크게 발생할 전이랑 목표 주가를 하향한 적이 없거든요. 증권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실적 전망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업종들의 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IT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에 대한 타격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드램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은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평가 기회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부분은 다른 종목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말 대부분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미선물 시장 현재는 또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그야말로 널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계속 오늘 하방 안에서의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최근에 상승률 상위를 보면 사실 종목들 찾기가 쉽지 않았고 죄다 인버스 ETF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원유 관련한 ETF도 움직임이 컸는데 과연 계속해서 하방을 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 상방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것이 나을지 좀 저점을 타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뭐 ETF 관련한 움직임 안에서 좀 어떤 특징을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확실한다는 건 없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업사이드가 많을 때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업사이드보다는 이제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러니까 이미 많이 떨어지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바로 유가인데 그렇죠. 물론 지금 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누구도 예측 못하고요. 뭐 20달러 선, 심지어 10달러 선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본다면은 과거에 제일 많이 유가가 하락했을 때가 2016년, 최근 10년 내 동안 2016년에 당시에 26달러 선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타이거 원유 선물 ETF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 가격이 3,08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유가가 20달러까지 떨어진다면 동일 비중으로 계산해 본다면 2,370원까지 타이거 원유 선물 ETF가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동 ETF 가격이 2,230원이란 말이에요. 즉 20원까지 떨어진다 해도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관련돼서 이제 뭐 저평가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ETF 같은 거를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정말 많이 떨어진다면 2,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접근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요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리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관련한 이제 ETF 안에서의 또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상승 전환하는 종목 수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뭐 계약 추가 연기에 대한 이슈로 일부 교육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상승부를 켰던 가운데 지금 녹십자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률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지금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이 호재를 반영을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참 그 뭐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그 어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약발이 좀 많이 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오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백신과 진단 키트 쪽으로 이제 몰려진다라고 좀 하는 게 오늘 좀 이 녹십자의 녹십자의 주가를 보면 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녹십자와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수세가 좀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면역세포 치료제 지금 폐장암 관련한 이슈로 지금 녹십자셀이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 네. 이 이슈는 그럼 어느 정도의 이슈로 봐야 되나요? 글쎄 뭐 췌장암 치료제 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발표를 지금 하는 그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개발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췌장암 치료제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결하면서 주가가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임상 일상에 진입을 하는 지금 그 이슈에 그렇죠. 좀 비이성적인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이걸 주가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반등에 나오는 종목 안에서에서는 좀 어디에서의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뭐 반등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전체의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고, 그나마 이제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떨어졌을 때마다 좀 받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하면서 받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땐 코스닥보다도 이 그 대형주 위주로 어떤 매수세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더라도 당분간은 좀 그 급락은 나오진 않더라도 하향 안정화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하락에 민감한 어떤 조선이나 건설 쪽보다도 IT나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자동차가 그나마 저유가 약간 좀 피해 있는 네. 그런 종목 업종이라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반도체와 또 자동차 위주 대형주 위주로 좀 저가 매수 전략이 네. 좀 낫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부는 마감하고 나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3.4% 하락, 코스닥 시장 7.3%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13원 오른 1220원 선 내외에서 좀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 7% 넘는 하락까지 보였었는데 현재 2% 상승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외의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RFHS라든지 일부 네페스와 같은 종목에 좀 버텨줬던 하루였습니다. 시장 마감합니다. 바깥 날씨만큼은 좀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증시에는 칼바람이 분 하루였습니다. 사이트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함께 발동이 되면서 말 그대로 급락 장세가 나타났던 오늘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경제정책 회의가 이어지고 미국에서도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은 줄여내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3.4%대 약세로 1771포인트, 코스닥이 7%대 약세로 523포인트로 그래도 500선은 지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국채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6%까지 그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7,000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 증시가 3%대 약세,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가 1.4%대 약세로 2,8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말 그대로 패닉 장세가 이어지면서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이 장중에 1225원 70전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여내면서 12원 80전 오르면서 1219원 30전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1220원 선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마감한 것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종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죠. 코스피는 3.4%대 약세로 1770.7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 낙폭을 기록하면서 523.99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한 것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정말 급락세가 연출이 됐던 하루였죠. 장중에 1600선, 1700선을 깨 나가면서 168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1시 넘어서면서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1% 내외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3%대 약세로 1770.74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캔들러도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양봉으로 좀 돌려 세우면서 마감을 한 것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긴 한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2천억 원까지 그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정말 언제까지 매도를 이어갈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폭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6천억 원대 매수.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IT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1,700억 원대 매수, 기관이 1,300억 원대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5천억 원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누적 수급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10조 넘게 우리 시장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전부 개인이 받아가는 것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누적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어제는 1,400억 원대, 오늘은 1,700억 원대 그래도 매물을 좀 들여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1,300억 원대 매수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안 볼 수 없겠죠. 일중 흐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46,000원까지 정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 오후장 들어서 잠깐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빠르게 좀 낙폭을 줄여내면서 상승으로 돌려내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1.6%대 약세로 5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9,950원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3천억 원 넘는 매도 폭탄을 내놓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에는 오늘도 ETF 상품들이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인버스 오늘 4%대 상승을 보였고요. 레버리지도 거래가 강하게 몰리면서 ETF 쪽으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상승률 일제히 다 몰려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양약품 상한가 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 막판에 KR모터스 상한가 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인버스 같은 ETF 상품들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과 녹십자랩셀이 일제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2025년까지 FDA 허가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런 장에서도 오늘 상한가 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YBM넷도 계속해서 상승률 지켜내면서 10%대 급등, 이노인스트루먼트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넷패스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공매도와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속속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넷패스 결국에는 0.7%대 강세, JYP도 장중에 6%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결국에는 1%대 강세로 이렇게 공매도 추가 조치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해야겠죠. 장중에 상승으로 돌려낸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서 좀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내일이면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P 선물 1.9%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나오는 코로나 관련된 글로벌 뉴스들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저점 대비로는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3% 급락한 것 대비로는 각각 3%, 7% 그래도 절반은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일단 1220원선 밑에서 1219원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양상이었는데요. 자세한 환율에 대한 흐름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운용팀 이정성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환율도 상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환율 동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전일 저녁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200억 유로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발표에 대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미달러와 미국채로 자산이 쏠리면서 미 연준의 총 5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긴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달러 강세 상황에서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제시한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글로벌 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면서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내 장전부터 리스크오프 심리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전고점 1220원 선을 두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장 시작 30분도 되지 않아 원달러 환율은 전고점을 상회하였고, 이로 인해 외환당국의 쏠림 현상에 대한 발언이 월요일과 똑같이 나오면서 당국의 환율 시장에서의 경계가 한층 강해지며 1225원 선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중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 발표에서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상회하였다는 소식과 청와대 특별회의 개최가 있으면서 환율 시장은 안정성을 차지를 하였고요. 미국 지수 선물의 반등과 경제수장들의 외환시장 개입 시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225원 선에서 대폭 후퇴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는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FOMC 회의라는 빅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환율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실질적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와 투자 그리고 활동 반경까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 위기처럼 유동성 공급만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력한 재정 정책이나 코로나 사태에서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띠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달러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달러 공급 부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상관없이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2월부터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한국은행은 금일 경제 수장들의 외환 개입 발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있을 이 FOMC 금리 결정 전에 긴급 회의를 통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인하 결정을 단행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240원 선뿐만 아니라 1250원 선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환율에 대한 진단 이정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하락률 상위를 살펴보면 하한가 종목이 좀 속출을 했고 20% 넘게 급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글쎄요, 다음 주까지도 반대 매매에 대한 여파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반대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우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분들이 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신용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달러 봤을 때도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최대치로 좀 쌓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낙폭 줄었다고 하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3일 연속 주가가 급락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서의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오늘 뭐 코스닥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외국인들이 이 저가에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개인들의 어떤 반대 매매에 의한 어떤 투매 부분을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기계적인 매수가 된 거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이게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뭐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순매도에 대한 부분이 수급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락률 상위를 보면 우리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개인분들이 최근에 테마성으로 굉장히 단기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의 또 여파가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신용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테마로 엮이면서 올랐던 종목들과 절반 이상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신용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의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오히려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더 고민이 네.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개인분들이 또 던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다시 외국인들의 밑에서 매수하고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듯이 기계적으로 또 외국인들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우선 나중에 좀 시장이 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코로나 관련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하는 전략은 좀 약간의 좀 배제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컸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글쎄요, 공매도도 있고 한시적으로 상한가도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공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반등한다. 그래서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저점이니까 들어간다라는 그런 심리보다는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훨씬 낫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서도 지금이 완전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물론 나스닥이 우리나라보다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이 10년 전 대비해서 5배 올랐다가 지금은 5분의 1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10년 전 가격으로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바닥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우니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분석이 불가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럼 뭐 의사라 하더라도 이게 확진 속도라든지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정말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 대해서 2009년도에 또 WHO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팬데믹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시장의 상승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뭐 사실 좀 보수적으로 네. 대신에 뭐 한 달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은 네.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의 흐름은 상방을 놓고 보세요. 하방을 염두에 두면서 보세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죠. 네, 정말 맞아요. 모르겠고,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거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투자금의 50% 미만으로 어떤 걸 들어갔다가 상방 하방이냐에 따라 나머지 물량으로 또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꼭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성훈 과장께서는 다음 시장 전략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제 뭐 FMC 회의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FMC 회의 때 어떤 여기 또 획기적인 전략, 그 결론이 나와서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것보다도 지금 보더라도 좀 주가 하락하는 건 무조건 제가 봤을 때 90%는 지금 공포 심리거든요. 네. 이 공포 심리를 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적정한 너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뭐 제로 금리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제로 금리를 급격하게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오히려 유동성 완화, 팀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유동성 완화와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연준에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이 공포 심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 공포심리 완화의 키포인트를 코로나19의 뭐 백신이나 치료제 아니면은 뭐 확진자 추이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이슈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더 시장의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확진자 수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너무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커요. 많이 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겠고 확진자 수도 뭐 중국은 20일, 우리나라는 한 2주 정도에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FOMC 회의라는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공포 심리나 그런 부분이 완화됐을 때의 주가는 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규 자금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은 괜찮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 원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FOMC 회의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를 타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가 매수 괜찮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하는 거 분할 매수든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맞긴 하지만 대신 저가 매수를 하되 바닥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저도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압축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좀 긴 관점에서 호흡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두 분도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진단, 다음 주에 대한 좀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호준 팀장 그리고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